건강을 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다고 하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삶은 결국에는 다 마케팅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PR을 잘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잘해야 된다. 또는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세스 고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 저희 기관에서 그 마케팅 팀장이라는 보직이 맨 처음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임 팀장을 하게 됐었어요. 지자체에서 마케팅 팀을 요즘에는 뭐 많이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마케팅 팀이라는 부서가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게 저는 신생팀을 많이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팀을 맡으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케팅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세스 고딘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세계적으로 그 마케팅 분야에 정말 제1인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구루를 형성하고 있고, 근데 이 세스 고딘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서점 같은 데 갔을 때 세스 고딘의 책이 눈에 띄면 거의 한 번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카루스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요즘에는 더 프랙티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더 프랙티스도 너무 재미있고, 뭐 린치핀, 뭐 보랏빛 쏘가온다, 마케터니까 마케팅이다, 이 책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마케팅이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런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엔 마케팅이고, 또 사람관계를 잘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케팅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요소에서도 마케팅의 요소가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스 고딘의 트라이브즈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기본은 사실 부족 같은 열렬한 팬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팬층을 확보하려면 또 그거를 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끌리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 개개인이 한 사람의 마케터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잘 예쁘게 꾸며나가는 마케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마케팅이 사업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내지는 뭐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읽으시면 결국엔 마케팅에 인생이 녹아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은 이 트라이브스에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래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착한 아이 증후군, 뭐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단순히 좋다, 저 사람은 충분해, 이거는 이제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흥미롭다, 내지는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는 거죠. 평균은 그저 그렇다는 말과 동격이래요.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균이야, 나는 중간만 가면 돼, 이런 얘기는 지금 시대에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변화와 많은 흥미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잡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참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무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이 재밌어요. 또 의미도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힘든 일도 사실 많았어요. 뭐 고민될 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정말 사무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어떤 때는 병 같아요. 진짜 저만의 그 사회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직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이 흥미가 없거나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눈뜨기가 싫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내 자신을 가로막는 거는 오직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그 자기계발서 책에서는 많은 책들이 이 두려움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 책을 지금 3독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 나폴레온 힐이 그 악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악마와 대화하는 그 실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기술을 했는데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제1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를 가로막는 거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거는 자기 확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책을 읽다 보니 두려움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많이 잔존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지적인 고찰과 자기 확신에 대한 통찰력으로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리더들이 가끔 있는 게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중요함을 잊는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나 단체에 대한 중요함은 알지만 이 한 사람이 파워가 엄청 세다는 거를 많은 리더들이 관가한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는 이 한 사람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센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경제 유튜버 1인 미디어에서는 거의 뭐 2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굉장히 큰 시대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훗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갖춰야 될 또 하나는 리더들이 현대상을 못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현대상을 못 바꾸는 거는 그 현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결여되지 않을 때에만 그 현대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는 거는 결국 그 시대의 이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화의 이단자들이 승리하는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도. 조직의 압력이나 높은 사람의 지위에 굴복하는 사람을 양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양처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스 고딘이 구글 회사에 갔을 때 그 많은 조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양처럼 걷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 조직에서조차 모든 직원들이 양처럼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세스 고딘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처럼 걷지 않으려면 용감하게 내가 가는 길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처럼 걷지 않고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용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들은 양처럼 걷는 그 조직원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양처럼 걷지만 결국에는 그 조직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꼭 힘든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양을 바라고 결국에는 그 양들이 떠나고 양들이 앞에서만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스 고딘은 리더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트라이브스에서는 결국에는 리더는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는 참 저한테도 약한 단어예요. 저는 헌신 이러면 여러분은 헌신이란 단어가 본인하고 어울리시나요? 그리고 본인이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어찌 보면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그거를 헌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커플로 생각나는 그 부부가 조지 클루니하고 아말 클루니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에서 그 헌신이란 단어랑 어울리는 커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조지 클루니 같은 그런 커플들은 정말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공동의 목표로 서로 완전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참 멋지게 살아가는 세계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 세스 고딘이 얘기한 그 리더의 7가지 조건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리더는 항상 현재 상황에 도전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는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문화에 참석하도록 격려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는 막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변화하고자 추구한대요. 네 번째, 리더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리더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리더는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대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의사결정을 한대요. 일곱 번째, 리더는 추종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대요. 여러분 연결성 있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결성이 그 제 5대 강점 중에 있고 저는 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연결성이 좀 강한 사람이고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데 제가 약간 마케팅 팀장 할 때도 저거랑 이 사업이랑 연결하면 이게 시너지가 날 텐데 그래서 그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린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신 대표님들도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었죠. 결국 이렇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7가지 조건을 세스 고딘이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7가지 조건에 대한 결론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헌신을 해야지만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무엇을 해야 될까의 영역은 공과 사로 나누셔야 돼요. 공과 사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할 때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비판이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을 두려워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리더십의 본질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이라는 거를 완전히 뒤엎어서 예전 걸 없애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예전 거를 개선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행위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세스 고딘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을 했으면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가라는 거죠.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을 양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근데 이런 양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양은 생각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과를 계량화, 수치화해서 측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시고 남이 더 잘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아웃소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저 사람이 못하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잘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다 하겠다? 이거는 완성도도 떨어지고 시간 낭비인 거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더 싸게 만들 수도 있고 능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세스 고딘은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 이 보랏빛 소에다가 그 훌륭한 제품을 운유를 했어요.
그리고 린치핀에서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린치핀이라고 은유를 했어요. 세스 고딘의 책을 읽어보면 이 세스 고딘의 책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차를 제가 가끔씩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의 책은 목차를 보면서 딱 원하는 부분을 딱딱 읽으면 그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 새벽 독서를 하는데 그 새벽 독서에 머리를 한 대 땅 때리는 그런 그 단락단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무슨 마케터, 전문 마케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어디든지 녹아 있고 저희 인생에서 마케팅이 빠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분야를 이렇게 마케팅에 두시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또 다른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보는 많은 좋은 요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은 더 프랙티스에서 정말 많은 연습만이 그 마케팅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되풀이되는 연습만이 최고의 경지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프랙티스 하셔야 되는 거죠. 더 프랙티스 하시면 정말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언젠간 저희가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겠구나. 그래서 트리를 보면서 저는 오는 길에 캐롤을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는 괜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12월 전체를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